홍수 인사. 자, 여러분 온라인 사회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구글 미트로 우리가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실시간 수업했죠?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조금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는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구글 미트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풀고 푼 결과를 과제방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종종 갖도록 합시다. 선생님 정말 재밌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단어, 이제 교과서의 맨 앞부분이죠. 1. 내가 사는 사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도 속 정보 읽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집중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1단원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겠고요. 이 중에서 중단원 1 세계 지도 속의 정보 읽기, 지도 속 정보 읽기를 배울 거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지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도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자연환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교과서 모두 교과서 11페이지를 펴세요. 11페이지, 교과서 11페이지, 그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1단원 내가 사는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속의 정보 읽기,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인간생활, 그리고 지리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공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들어본 단어에 체크해 봅시다. 자, 지도, 나는 지도에 대해서 안다, 체크.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안다, 체크. 인문환경에 대해서 안다, 체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랜드마크, 위도, 경도, 시차, 본초 좌우선,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리정보, 그리고 지리정보 기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우리는 첫 번째 지도 속의 정보 읽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쪽 펴세요. 12쪽. 자,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양한 지도에서 나타난 자연환경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지도에서 나타난 무엇의 위치? 이 바로 자연환경을 지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먼저 어떠한 것들, 새로운 것, 낯선 것, 처음 보는 친구, 처음 보는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오늘 지도를 배울 건데 이 지도란 무엇인가 먼저 봅시다. 지도란 무엇인가? 지도란 먼저 이 땅지자의 그림도, 그러니까 땅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지도를 맵이라 그래. 맵. 이게 어디서 왔냐? 라틴어 마빠에서 왔어요. 마빠. 뭔가를 그려서 신호를 한 이 천이라는 얘기지. 천에다가 옛날에 종이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천에다가 뭔가 그림을, 땅에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신호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마빠가 되겠어. 마빠.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내가 아까 종이가 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그린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지도가 되겠어. 나머지 지도들은 다 지금 사라졌지만 이게 가장 오래 남아있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다.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사람이나 바빌로니아 사람이나 지금 무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나 모두 우리는 지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나도 모르게 지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지도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의 자랑이죠. 타본 적 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여기 탑성역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정부 시청까지 가려면 어떻게 몇 정거장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지도 뭐냐? 지하철 노선도, 이것도 일종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어. 만약에 코로나 전에 얘기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가 이제 놀자, 영화나 보자. 그러면은 어딜 가야지 제일 빨리 갈 수 있지? 밀락 이지 900박스까지? 이렇게 알아보려면 네이버로 검색을 하겠죠. 이것도 우리가 지도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늘 이용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지도를 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활동지 볼게요. 활동지. 첫 번째, 지도의 정의. 지도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지표 위에
그 나타나는 현상을 일정한 뭘로 줄였다? 일정한 뭘로 줄였다?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색깔 같은 걸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색깔로 표현한 거. 이게 바로 지도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17년, 3년 전이죠.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났어. 하필 또 수능 전날 일어나서 수능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 사건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돼. 근데 막 이렇게 막 길게 엄청 긴 줄로 이렇게 일일이 얘기할 거야.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 어쩌고저쩌고 지진이 감지되었다. 이거를 한 방에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도가 되겠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이 색깔로 이 지도가 어느 정도 그 세기인지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서 포항에서 뭐 제일 셌고 갈수록 약해졌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 이게 바로 지도의 정말 좋은 기능이죠. 지도는 이렇게 일정한 현상을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라든가 이런 색깔로 줄여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는 그 안에 정보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도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겠어. 의사소통의 도구.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바로 지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활동지 위에 있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를 보면은 다양하게 표현된 지구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1번 선생님이 보여주는 지도 구글어스 이거와 사이가부도에서 보여주는 이 초록색과 갈색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지도는 구글어스는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쪽 그 생각 열기 보면은 거기도 가지도가 있죠. 똑같은 위성 지도예요. 위성 사진. 여기서 보면은 요 초록색 부분과 요 갈색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먼저 초록색 부분은 나무라든가 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와 풀이 많은 곳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시아 내륙으로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갈색이죠. 이 갈색인 거는 나무와 풀이 없다, 사막이다, 척박한 곳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글어스 지도라든가 교과서에 있는 가지도가 그런 거를 나타내요. 초록색은 나무와 풀이 많다. 그리고 갈색은 나무와 풀이 없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은 지도를 사이가부도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똑같이 맞춰봤어요. 면적을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가지도는 초록색이 나무와 풀이 많다. 그리고 그 갈색은 나무와 풀이 적다는 의미였어. 그쵸? 자, 그러면 이 나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가지도는 우리나라는 나무와 풀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초록색이죠. 근데 이 나지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갈색들이 많아? 나무가 별로 없나?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나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록색인 부분 여기는 이 고도가 낮은 평야야, 평야. 쭉 논이라든가 밭으로 쫙 펼쳐져 있는 고도가 낮은 이 평야를 의미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갈색인데 갈색인 곳은 무엇을 의미하냐? 산지라는 의미야. 산지. 고도가 높은 산지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다 갈색이죠? 산지라는 의미야. 산지. 고도가 높은 산지를 나타내는 게 요 나지도에서는 갈색이고 초록색은 뭐다? 초록색은 고도가 낮은 평야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입니다.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지도, 구글어스와 나지도, 사이가부도에서 초록색과 갈색이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래서 요지도는 가지도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녹지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거. 그리고 요 부분, 나지도는 이 갈색은 고도가 높은 산지, 그리고 초록색은 평야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우리나라 북한 이쪽이라든가 이 태백산맥, 이렇게 소백산맥 이렇게는 갈색이 많죠. 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는 초록색이죠. 평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지형인데도 색깔을 지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도지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 지도의 목적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생각해 봅시다. 2번입니다. 세계 지도를 왜
뒤집어서 표현했는지 자유롭게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왜 지도를 뒤집어 놨을까? A few minutes later. 자,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도법에 의한 메르카토르 도법에 대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세계 전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실어놓은 지도에는 세계 지도가 뒤집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도는 태평양이 중심이고, 태평양, 이 동그라미 보이죠? 태평양이 중심이고, 태평양의 중심에 바로 이 코리아, 우리나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안 강국이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이 우리 배가 다니는 항로라든가 원양어업기지, 그 극지 항로, 이 남북국계 과학기지가 표현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안 강국이라는 그런 의도를, 목적을 갖고 이렇게 지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12페이지 봅시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지도랑 똑같이 동그라미 쳐볼까? 지표 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일정한 뭘로? 비율로 줄여가지고 어떤 걸로? 약속된 기호나 색 등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지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도는 이 여러 현상의 위치라든가 이 분포를 표현하고 하늘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다. 이 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따라 맞는 형태로 지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가지도 나지도 비교한 것도 봤죠. 목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지를 봅시다. 아까 정리한 거. 자,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색 등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지도고. 자, 지도의 활용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여러 현상의 위치 및 분포를 파악하거나 표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따라 알맞은 형태의 지도를 이용할 수가 있죠. 아까 교과서 읽어봤죠? 이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도는 크게 바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어벤져스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척, 기호, 방위, 그리고 등고선으로 우리는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축척이 되겠죠. 첫 번째는 축척이 되겠습니다.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서 표현한 이 비율이 되겠어. 자, 만약에 지도가 있는데 그 부용중 지도가 있어. 그럼 부용중학교 지도를 부용중 크기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갖고 다닐 거야? 어떻게 갖고 다닐 거야?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용중 지도는 우리가 A4 용지만하게 줄일 수 있겠지. 이거를 줄이는 비율을 바로 축척이라 그래요. 축척. 지도를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 그래요. 축척.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얘들아, 2분의 1이 클까? 10분의 1이 클까? 2분의 1은 0.5고 10분의 1은 0.1이죠. 그러면은 2분의 1이 크지?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무시해서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2분의 1이 클까? 100분의 1이 클까? 0.01이 되겠지. 당연히 2분의 1이 크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분모에 있는 숫자가 작을수록 실제 분수는 큰 게 되겠죠. 2분의 1이 100분의 1보다 크듯이 분모가 작을수록 실제 숫자는 크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클수록 큰 숫자라 그랬어. 그럼 봅시다. 이 두 지도가 있어.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잘 봐요. 요 정도 길이가 여기에서는 200m래. 이 정도 길이가 200m래. 그리고 이거 똑같은 길인데 여기 이 지도에서는 이 정도가 5000km래요. 자, 이거를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1cm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1cm가 실제로는 우리가 200m고 200m는 cm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2만 cm라고 볼 수 있어. 2만 cm. 그리고 요 지도에서 오른쪽 지도에서는 이게 1cm라고 쳤을 때 이게 5000km고 5000km는 우리가 cm로 바꾸면은 5천만 cm야. 5천만 cm. 자, 그러면 아까 2분의 1과 10분의 1, 100분의 1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2만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5천만 분의 1의 축척을 갖고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랑
2만 분의 1과 5천만 분의 1 중에 누가 커요? 누가 커? 아까 봤잖아. 2분의 1, 10분의 1. 누가 커? 분모가 작은 놈이 크죠? 얘가 그러면은 대축척, 축척이 큰 거야. 큰 놈이고 얘는 소축척, 축척이 작은 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해되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동네 지도 또는 우리 도시 지도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표현된 지도, 대단히 자세한 지도, 대단히 자세하게 표현된 지도를 우리는 대축척 지도라 그래요. 대축척 지도. 여러분 활동지에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지도 같은 경우는 대축척 지도다.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국가지도, 대륙지도, 세계지도 같이 이렇게 조금 자세하고 크게 표현한 지도. 이게 바로 소축척이라 그래요. 이 분모가 큰 거, 숫자는 작은 거, 이거 소축척 지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대단히 자세한 지도는 대축척 지도, 우리 동네 지도, 그리고 조금 자세한 지도, 소축척 지도, 국가 지도, 세계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네 지도는 축척이 컸죠. 2만 분의 1이니까 대축척 지도. 그리고 세계 지도 같은 경우는 분수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5천만 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축척 지도, 대단히 자세한 지도, 우리 동네 지도, 조금 자세한 지도, 작은 숫자, 세계 지도라고 소축 지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도의 두 번째 구성 요소예요. 두 번째 구성 요소 방위가 되겠어요. 방위는 바로 동서남북의 방향을 표시하는 게 바로 방위입니다. 방위. 자, 봅시다. 이 지도 봐봐.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이 강이 흐르는 건데 강이 왜 밑에서 위로 흘러가요? 라고 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자, 강이 왜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아니죠. 자, 여기가 높은 곳, 고지대고 물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르니까 여기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방위에 의하면은 물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방위표가 지도에 있죠. 이거를 보고 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이 흐르는구나.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남쪽이 좀 더 높은 지대겠구나.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물은. 그래서 북쪽은 낮은 지대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지도 세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좋아요. 자. 기호라 그래요. 기호.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히 표현하는 약속이 바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기호. 자, 여러분들 살가부도 갖고 있죠? 맨 앞쪽 펴보세요. 맨 앞쪽 펴보면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펴봤어? 펴보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있을 겁니다. 이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막 3개가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생겼어.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가 있고 파란색 네모가 있고 그리고 점 찍고 동그라미 2개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점 하나 찍고 동그라미 하나 이런 게 의미가 다 다릅니다. 봅시다. 자, 사이꺼부터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점은 뭐였어? 우리나라 수도래요. 수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 실제로. 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죠. 서울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시해서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기호로서 표현한 거죠. 자, 파란색 점은 도청이 있거나 혹은 광역시래요. 실제 그런지 봅시다. 자, 경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도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파란색이죠.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요. 파란색이죠. 그러면은 우리 의정부 봅시다. 의정부시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청이 있고 시청은 어디에 있죠? 의정부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 찍고 동그라미 2개 의정부 이렇게 보이죠. 양주라든가 이러한 많은 시들이 경기도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 없고 그냥 동그라미 2개인데도 있죠? 어디냐? 가평입니다. 가평은 가평군이야. 그래서 점은 없고 그냥 동그라미 건 2개구나. 가평은 군이구나. 시가 아니구나. 이런 지도를 보고서 알 수 있겠죠.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바로 이 지도의 기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이가부도 앞쪽에 다 있습니다. 기호. 자, 이번에는 등고선이에요. 등고선이 무엇이냐? 이 지도에서 우리가 이 지도는 평면이기 때문에 어디가 높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색깔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고도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곳을 바로 등고선이라고 그래요. 등고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되게 좁은 곳, 이런 거는 어디냐? 바로 경사가 급한 곳, 경사가 급하죠. 바로 이 경사가 급한 곳을 우리는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을 좁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곳은 실제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죠. 여기는 완경사. 경사가 완만한 곳이다. 완경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산하려면 급경사를 이용해야 돼? 완경사를 이용해야 돼? 안 다치려면. 완경사로 가는 게 안 다치고 천천히 갈 수 있겠죠.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등산로는 바로 이렇게 산 정상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등산로고, 이거는 우리가 능선이라 그래요. 능선. 그런데 반대로 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등고선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 물이 이렇게 이곳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게 돼요. 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가는 곳, 여기가 어디냐? 놀러 가는 곳, 계곡이에요. 계곡. 이런 데를 바로 계곡이라고 합니다. 계곡. 경사가 급하고 물이 모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계곡인 거죠. 봅시다. 자, 우리 부용산이에요. 부용산.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뒤에 있는 부용산인데 봅시다. 실제로 그런지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려면 능선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정상이에요. 정상. 부용산의 이 정상들을 연결하는 게 바로 능선이야. 능선. 이렇게 등산로로 이용된다는 건데, 이렇게 정상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이곳, 이거는 능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산로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정상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이러한 등고선, 이거는 바로 우리가 계곡이라 그래. 계곡. 일로 올라가면은 힘들어 죽어요.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가는 게 편하구나, 어디로 올라가는 게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지도에 대해서 배웠고, 지도의 구성 요소, 축척, 방위, 기호, 등고선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표현을 하냐, 바로 이 자연환경을 표현한다는 거야. 자연환경,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바로 이 지형, 땅이 어떻게 생겼나, 땅이 높은가 낮은가, 들어갔나, 어떻게 뭐가 생겼나, 그런 거라든가, 여기는 한대지역, 추운 데다, 열대지역, 더운 데다, 이런 거라든가, 여기는 사막이다, 여기는 사바나다, 여기는 초원이다, 이런 것들, 식생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자연환경이라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의 자연환경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형을 표현한 거예요. 지형을 표현한 지도인데, 볼게요. 자, 보면은 이 등고선 배웠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러한 상군부리 제주도의 산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등고선을 통해서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게 좁게 생겼고, 여기는 쏙 들어가는구나. 쏙 들어가는, 여기는 분화구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산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형을 표현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강이 흐르고, 여기는 그 가수원이고, 여기는 농경지로 이용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지형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 뉴스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구나. 이렇게 고기압들이 지금 둘이 싸우고 있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비가 계속 오는구나. 장마철 그 기후에 대한 지도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식생을 표현한 거야. 식생. 그래서 아프리카로 표현했을 때 이쪽은 봐봐요. 그 스텝이라든가 뭐 사막이죠. 사막. 그래서 아프리카 여기는 사막지대구나. 여기는 그 동물의 왕국이 그 라이언킹이 뛰노는 사바나구나. 여기는 열대 우림이구나. 여기 엄청 밀림이겠네. 그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겠지. 이것도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지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한번 봅시다. 같이 동그라미 쳐봐요. 지도에 나타난 자연환경. 그래서 자연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지형, 기후, 식생 등과 같은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자연환경의 위치와
분포를 파악하는 이는 인간의 생활처적인 지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연환경은 전달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에 표현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런 것들 등고선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들 다 공부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에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뭘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일단은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 중에서 지도 속 정보 읽기에서 지도에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지도의 구성 요소 4가지를 배웠죠. 이게 중요해. 축척, 그리고 방위, 그리고 기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고선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형, 기후, 식생 같은 자연환경을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떻게? 색깔이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게 수업을 들었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는 거 모두 생각해주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차렷! 모두 인사. 자, 모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